자, 이번에는 스코핑 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코핑 룰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이름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이름 공간이란 이름들, 예를 들면 변수나 함수, 클래스, 인스턴스, 객체, 이런 이름들이 정의가 되는 공간, 하나의 공간을 우리가 네임스페이스라고 하죠. 이런 네임스페이스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실제로는 그 딕셔너리, 사전이라는 형태로 구현이 되죠. 네임스페이스는 로 실제로 구현되는 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자, 어떠한 심볼이 A라는 심볼의 값이 얼마다? 10이다. 뭐 B라는 심볼의 값이 얼마다? 뭐 이런 그 테이블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심볼 테이블이라고 하고, 이 심볼 테이블은 사전으로서 그대로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사전의 키와 사전의 밸류로서 이것이 그대로 표현이 되고요. 이것을 하나의 네임스페이스, 실제 구현이 되겠죠. 네임스페이스를 구현한 예가 되겠고요. 개념적으로 네임스페이스는 그 이름들이 존재하는 그런 값들이 되겠고요. 공간이 되겠고요. 이러한 네임스페이스의 종류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로컬, 전역, 글로벌, 내장, 이런 세 개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로컬이라는 것은 함수 내부 영역을 로컬이라고 합니다. 지역 영역. 그 다음에 전역은 이제 함수 바깥에. 이제 함수라는 것은 이제 파일이 이렇게 있으면요, 함수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가 로컬이 되겠고요. 함수 바깥에 이러한 영역들, 이런 것을 우리가 전역역, 글로벌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저기도 아니지만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하나의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내장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간들은 이제 서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그 하나의 변수가 빌트인에도 있을 수 있고 글로벌에도 있을 수 있고 로컬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잘 그 변수를 식별할 수 있도록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2.0까지는 이제 LGB 룰이라고 합니다. L은 로컬의 약자고요. G는 글로벌의 약자죠. B는 빌트인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GB, 그래서 우선 로컬에서 찾고, 지역 영역에서 찾고, 전역 영역에서 찾고, 그 다음에 없으면 빌트인, 내장 영역에서 찾는다라고 하는 규칙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를 참조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A라는 변수가 함수 안에서 A라는 변수를 참조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당연히 이 A를 참조하겠죠. 자, B라는 함수를 참조한다고 합시다. B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자, 어느 B를 참조해야 됩니까? 이 B를 참조하죠. 왜냐하면 LGB 룰에 의해서 우선 내부 영역에서 바깥 영역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영역이 이제 로컬 함수 안의 영역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B를 우선 찾고요. 만약에 여기 B가 없다고 한다면 여기서 B를 찾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X라는 것을 참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X라는 것을 참조하는데 X가 여기 정의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어디서 찾습니까? X를 여기서 찾습니다. X인 경우고요. S라는 것을 참조할 때 어떻습니까? S도 여기서 찾아서 없어요. 이게 다 지금 이 안이, 이 참조하는 영역이 함수 안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자, 함수 안에서 S를 참조할 때 우선 로컬 영역을 보죠. 없죠? 글로벌 영역 보죠? 없죠? 그렇다면 빌트인을 봐서 S가 있는가를 참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으면 요 값을 참조하고 여기도 없으면 네임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T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이 example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함수 자, F가 있는데요. 자, AB라는 값을 받았다고 합시다. 이때 프린트 A라고 하면은 AB라고 하면은 당연히 전달받은 값이 되겠죠. 그리고 C도 마찬가지로 C를 여기서 이제 정의했다고 하면 C도 요 로컬 영역에 있는 변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X는 지금 이 안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이걸 그냥 지금 현재 수행하면은 에러가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X가 정의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name error라는 exception이 발생을 합니다. 앞에
1, 2, 1까지는 찍었습니다. 왜? 여기 A, B가 지금 여기 전달된 1, 2죠. 그 다음에 C는 여기서 이게 1입니다. 그리고 X는 정의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X를 새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X는 10. 그리고서 이제 F를 다시 이렇게 호출을 하겠습니다. F 이제 잘 출력이 됐죠? X가 10이 출력이 됐습니다. 즉 이 X는 이 함수 내부에서 정의된 X가 아닌 함수 외부에서 정의된 모듈 단위에서 모듈 수준에서 정의된 글로벌 X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빌트인이라는 한번 심볼을 한번 해봅시다. built-ins. 네, built-ins네요. 자, 이런 그 내부 심볼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호출하게 되면요, built 틀렸죠? 이런 식으로 값을 호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built-ins는 함수 내부에서 정의된 것도 아니고 모듈에서 정의된 것도 아니고 내장 변수가 되겠습니다. 내장 변수. 예를 들어서 ABS 같은 건 뭡니까? built-in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built-in 내장 함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내장 영역에 존재하는 그런 함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컬에서 찾고 없으면 글로벌에서 찾고 없으면 빌트인에서 찾고, 그것이 바로 LGB 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 변수가 정의되는 그러니까 그 이름 공간이 여러 개가 있는데 변수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정의가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정의되는 이름 공간에 생긴, 예를 들면 함수 바깥에서 정의한 것은 이건 글로벌 영역이죠. 이건 당연히 전역 그 변수가 되겠고요. 함수 내부에서 선언되는 값이 치환되는 이런 것들은 지역 변수가 됩니다. 여기 함수에서 받는 인수, 이 변수도 로컬입니다. 지역이고요. 여기 H라는 것이 여기 똑같이 사용될 수 있죠. 그러니까 글로벌에도 하나가 존재하고 로컬에도 하나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존재하는 것이 되겠죠. 이 내부에서 H를 참조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이 로컬에 있는 H를 참조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G는 이 로컬에서 정의되지 않았죠. 그럼 어디서 찾습니까? 여기서 찾죠. 그래서 G는 10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선언 정의되는, 그러니까 대입되는, 치환되는 이 그 변수는 그 영역에서 해당되는 변수가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A는 G, 이건 로컬이죠? G는 글로벌이죠? G 이퀄 20 했습니다. 그럼 G는 뭐가 됩니까? 글로벌입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로컬 함수 내부에서 지금 대입이 되고 있죠. 치환되고 있죠. 따라서 이 G는 로컬이 됩니다. 여기는 글로벌이고 여기는 로컬이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은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G를 한번 선언해 보고요. F 함수에 A는 G 하고요. G는 10 했습니다. 자, F를 호출하죠. 에러가 나죠? Local variable G referenced before assignment.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치환하니까 이거 로컬로 처리가 되는데 로컬인 것 같은데 로컬 변수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지금 A equal G를 하고 있다. 그런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unbound local error라고 합니다. unbound local error가 발생하죠. 이거에 대한 해결법이 필요하죠. 문맥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글로벌이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G가 10인데 A에다가 글로벌 값을 할당하고 글로벌 값을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글로벌 값을. 그런데 그냥 이렇게 바꾸면 이건 로컬로 생성이 되죠. 그래서 안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글로벌이라는 우리가 그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G 하게 되면 G는 글로벌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A equal G 하게 되면 이것은 당연히 글로벌이 되겠고, G equal 20이라고 해서 이것이 로컬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글로벌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글로벌로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파이썬은 선언문이 없는데요. 이 글로벌이 딱 하나의 선언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도 해볼까요? 실제로 여기 앞에다가 이제 GL 앞에 글로벌 G 이렇게 하고요. 처리를 하고 F를 호출하면 아무 문제가 없이 호출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의 G는 모두 다 글로벌이기 때문에 우리가 G 하게 되면 10으로 바뀌어 있죠. 이미 10이었네요. 100이라고 한다면 함수 F를 호출했을 때 G는 100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이죠. 글로벌 변수의 변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내장 영역에 어떠한 이름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가, 내장 built-in namespace에는 어떤 이름이 정의가 되어 있는가 알려면 우리가 이렇게 dir 하고요, built-ins라고 하면 그 이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시스템에 정의되어 있는 이름들이 되겠어요. 자, 이번엔 중첩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첩 영역이라는 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함수 f가 존재하고요. 함수 f 안에 또 다른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g 함수를 호출한 경우에 이 g 함수 안에 있는 x라는 것은 뭐를 참조할 것인가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x는 글로벌 x가 되겠고요. 이 x는 로컬이죠. 뭐에 대한 로컬이냐면 f에 대한 로컬입니다. 그렇다면 이 x는 어느 x를 참조해야 옳을까요? 이것은 파이썬 버전에 따라 다른데요. 파이썬 초기 버전, 예를 들면 뭐 1.5, 1.6, 2.0까지는 이 x는 이 x를 참조했습니다. 왜냐하면 LGB 룰에 의해서 그랬습니다. 뭡니까? 로컬, 글로벌, 빌트인이죠. 로컬이 뭡니까? 이 코드에서 보기에 로컬은 이 함수 g가 로컬입니다. 로컬에 x가 정의되어 있지 않죠? 그렇다면 어디를 봅니까? 글로벌을 봅니다. 그러니까 f가 네를 보는 게 아니고 어디를 봅니까? 글로벌 x, 요거 2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가 출력이 되죠. 그런데 파이썬 2.1, 2.2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만 스태틱한 정적인 그 중첩 영역을 지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x는 요 바깥에 있는, 바로 요 바깥에 있는 요 f 함수 안에 x를 참조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논리적인 개념이 더 합당하죠. 그래서 이렇게 파이썬이 변경이 되어 왔고요. 혹시 옛날 버전을 쓰시게 되면 혹시 안 되는 것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거의 함수 내부에 또 다른 함수를 정의하는 일은 거의 없지 싶은데, 그래도 중첩 영역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된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중첩 영역 내에 있는 어떤 변수의 값을 바꾸는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bank account 1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는 deposit, withdraw라는 두 가지의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금하는 거고, 이거 인출하는 것이죠. bank account, 자, 100을 이렇게 호출했습니다. 그러면 100이 뭐가 되냐면 초기에 초기 처음 통장에 넣는 돈이 되겠죠. 그래서 밸런스는 이제 이니셜 밸런스의 값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그런데 이제 요거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요걸 하게 되면 이제 define해서 이 함수를 정의하죠. 그 다음에 define해서 함수를 또 정의하죠. 그 다음에 return deposit withdraw를 합니다. 그러니까 뭘 리턴하냐면 그 함수들을 리턴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deposit withdraw, 이것이 함수가 되겠죠.
현재 이제 D100을 호출합니다. 그러면 이 D100 호출에 의해서 이 어마운트가 의 100이 전달이 되겠고요.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밸런스 이퀄 밸런스 플러스 어마운트. 아까 설정된 이 밸런스에다가 다시 어마운트 값 100을 더 더해서 그것을 밸런스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100이었으니까 새로 조정된 값은 200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밸런스를 리턴을 하죠. 우리 생각대로라면 200이 리턴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걸 해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건 에러가 발생합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밸런스 이퀄 하게 되니까 뭡니까? 이거는 이 로컬 영역 안에서 밸런스의 값을 치환한다는 것은 즉 로컬 변수를 하나 만든다는 것이죠. 로컬 변수를 만드는데 로컬 변수를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없고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쓰려면 이런 식으로 뱅크 어카운트 2와 같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밸런스 있고 여기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아까는 그냥 정수값 숫자를 저장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리스트 안에다 이것을 저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값을 치환할 때 밸런스 0 플러스 어마운트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밸런스 0 이퀄 하게 되면 이것은 새로운 밸런스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죠. 밸런스에 0을 한다는 것은 이미 밸런스가 존재하고 거기에 첫 번째 위치의 데이터를 이것으로 바꾸겠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밸런스는 이미 존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컬에서 검색을 하고 로컬에서 없으면 여기에서 검색을 하고 여기서 없으면 그 바깥에서 다시 검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코드는 아무 무리 없이 수행이 됩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결과를 내는 그런 것이지만 아까는 직접 여기다 변수에 직접 치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변수를 생성하려고 했고 따라서 로컬이 됐고 로컬을 만들기 전에 참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에러가 났지만 여기서는 생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 밸런스의 첫 번째 값을 단지 변경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의 값을 설정하고 변경할 때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처리해 줘야 하는 것이 약간 좀 불편하긴 한데 개념적으로 우리가 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렇게만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직접 두 경우를 다 테스트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함수 인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함수 인수는 순서대로 이렇게 매칭이 되겠죠. 두 개의 함수 인수를 받을 때 이쪽에도 데이터 두 개가 제공되어야 되고요. 그것들은 순서대로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 인수 값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함수의 파라미터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값을 자주 사용되는 그런 기본값들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 함수 인수에 어떤 기본값을 주고 그것이 변경될 경우에만 그 기본값을 변경시켜주는 그럴 때 사용하는 그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incr, 인크리먼트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인크리먼트를 기본적으로 이제 스텝만큼씩 하는데 스텝 이퀄 1 했습니다. 이것은 기본값이 1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별도의 설명이 없을 때 이것은 늘 1이 이렇게 값이 증가가 됩니다. 더해서 리턴이 됐죠. 예를 들면 B에 1을 넣고요. incr B 하게 되면 이 값을 하나만 주었죠. 이것이 이제 여기 A라는 이름으로 변수에 전달이 되고 B의 스텝은 값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1의 값을 당연히 취하죠. 그래서 B는 얼마가 되냐면 2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값을 전달해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B가 2인데 거기다 10을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스텝이 1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 B의 값은 12가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주의할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함수를 정의할 때 기본값 없는 인수 이런 경우죠. 기본값 있는 인수 다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는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본값이 주어진 인수는 기본값이 없는 인수 다음에 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키워드 인수가 되겠습니다. 키워드 인수라는 것은 순서에 의한 인수 매칭이 아니라 그 이름에 의한 그 인수 이름에 의한 매칭을 하도록끔 하는 것이 키워드 인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area라는 함수가 하나 있는데요. height하고 width가 두 개의 인수가 정의되어 있고요. 두 개 곱해서 면적을 리턴하고 있습니다. 자, 키워드 인수는 이와 같이 이름을 이용해서 직접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width는 20이다. width 20을 전달하죠. 그 다음에 height가 10이다. height에 10을 전달하죠. 이것은 이름으로 전달을 하기 때문에 순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순서와 관계없이 이름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호출할 수도 있죠. height는 뭐 height string, width는 3 하게 되면 height string이 곱하기니까 height string이 3번 반복돼서 리턴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키워드 인수 다음에 키워드 인수라는 것은 순서 없이 전달하겠다는 의미인데 키워드 인수 다음에 이게 순서에 의한 인수를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순서가 바뀌면 괜찮죠. 20이라는 값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20은 어디로 전달됩니까? height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width equal 5 이렇게 하는 건 괜찮습니다. 순서에 의한 매칭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키워드에 의한 매칭 이것은 괜찮습니다만 이 반대는 안 된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가변인수 리스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변인수라는 게 뭡니까? 가변인수. 인수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그 함수의 인수들은 숫자가 고정되어 있었어요. 2개면 2개, 3개면 3개. 반드시 그런 인수들이 전달이 되어야 되겠죠. 물론 기본값인 경우에 전달하지 않아도 기본값을 설정하지만 변수의 수는 딱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변인수라고 하는 것은 가변 개수의 인수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것들은 실제로 어떻게 봤냐면 튜플이라는 형식으로 봤습니다. 예를 들면 varg라는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우선 뭘 쓰냐면요. 고정 인수들 꼭 필요한 고정 인수들을 우선 쓰고요. 그 다음에 가변 인수들은 나중에 쓰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튜플 형식으로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A가 고정 인수가 되겠고요. arg가 가변 인수가 되겠습니다. 앞에 스타가 붙었죠.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스타가 붙으면은 요것은 뭐냐면 가변 인수라는 의미예요. 이걸 튜플로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값을 받는지 우리가 a하고 arg를 출력을 여기 해보고 있습니다. varg 1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a가 1로 전달이 되죠. 그 다음에 추가의 인수가 없죠. 그러니까 arg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공터풀이 됩니다. varg 2, 3이 있죠. 2가 a로 전달이 되죠. 자, 3은 arg로 전달이 되는데 3은 arg로 전달이 되는데 튜플로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2, 3, 4, 5, 6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이 고정 인수로 전달이 되고요. 3, 4, 5, 6은 어떻게 됩니까? 묶여서 하나의 튜플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한 간단한 이해 하나를 한번 보이죠. 아마 여러분이 C 언어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안다면 C 언어에 printf라는 함수가 있어요. printf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그대로 흉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printf라는 함수를 하나 정의하고요. 두 개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포맷 문자열, 스트링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C 언어에서 포맷 문자열을 전달을 하고요. 파이썬에서도 거의 유사한 형식을 취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몇 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들을 전부 다 뭘로 받겠다는 뜻이냐면 가변 인수 리스트 튜플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print 이건 파이썬 명령이죠. format %args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인 그러니까 여기 전달된 데이터가 여기 포맷 문에 의한 어떤 요 빈 슬롯에 쭉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I've spent days and night to do this. 6이 이제 여기 6 days가 여기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5 nights가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래서 C 언어하고 똑같이 여러분이 printf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요. 키워드 인수 전달 방법으로 그 인수를 전달하긴 하는데 그 키워드가 정의가 안 된 키워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키워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스타 2개 보이시죠? 스타 2개하고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그 앞에 열거되지 않은 키워드 인수를 이것이 받습니다. 이것은 딕셔너리, 사전에 의한 형식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파라미터를 받도록 하고요. 각각의 값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값들이 전달이 되는지요. 그리고 이제 함수를 호출합니다. width equal 10, height equal 5.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전달이 되죠. 그 다음에 depth는 10이고 뭐 dimension은 3이고 이런 것들은 여기 정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에러가 나야 되는데 이것이 모든 것을 처리를 해줍니다. 어떻게 나오나 봅시다. 15 이것은 width, height에 의한 출력이고요. KW를 출력했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오죠. 즉 KW는 사전 형식으로 키워드의 이름과 그 값을 하나의 아이템으로 전달받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의하지 않은 이런 인수 이름들조차도 파이썬에서는 다 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끔 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함수에 지금 우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순서에 의한 인수도 있었죠. 가변 인수 있었죠. 사전 키워드 인수 있었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의 순서는 어떤가? 아무렇게나 순서가 바뀌어서 나와도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순서는 이런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순서에 의한 인수가 먼저 나와야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가변 인수를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전 키워드 인수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순서를 지켜서 물론 다 생략 가능하죠. 이거 없을 수도 있고 이거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호출했을 때 우선 고정 순서에 의한 인수가 이렇게 값을 전달받고요. 나머지 것들 순서에 의한 것이 가변 인수가 전부 다 받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인수가 있다면 이건 맨 마지막에 나올 수 있죠. C가 이제 앞으로 나올 수는 없죠. 이 키워드가 다 받아서 처리하는 그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그림이 되겠죠. AP, ARGS, KW. 이거 가변 인수는 스타를 하나, 사전 키워드 인수는 스타를 2개 쓴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그 튜플과 사전 인수를 이용해서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 h가 있는데 이 h는 3개 인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함수 h를 호출하기 위해서 인수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args라는 튜플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함수 호출할 때 앞에다 별표 하나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args라는 튜플을 제공을 한다면 args에 있는 것들이 하나의 튜플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풀어져서 자 1은 A로, 2는 B로, C는 3으로, 3은 C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별표 없이 args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하나의 데이터죠. 하나의 튜플 데이터가 A로 전달되고 B, C는 받을 게 없죠. 에러가 나죠.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 다 풀어져서 각각의 값으로 전달이 됩니다. 가변 인수가 튜플로 받고 그것을 스타 하나로 썼다는 것과 동일한 일관된 개념이 되겠죠. 표현법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사전을 이용한 함수 호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전이 주어져 있고요. 별표 2개 하고 사전을 써주게 되면 각각의 키들은 이쪽에 인수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의한 매칭을 한 것과 동일한 것이 있어요. A에 1이 전달이 되고 B에 2가 전달이 되고 C에 3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그 심볼의 이름과 값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호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같이 호출할 수도 있죠. 두 개를 한꺼번에 호출하는 경우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먼저 튜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전이 나오도록끔 하실 수 있습니다. 1, 2가 튜플 먼저 전달되겠죠. 그 다음에 C = 3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